네, 앞서 저희들이 대로 최대의 사진도 보이죠.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석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의 틀을 마련을 했고 지금은 특보에서 나와 19대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획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 본인의 정치 일정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 정부의 큰 틀을 마련하셨는데 이제 임기 사실상 현 정부가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박기태 국회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민주화 이후에 5번의 이 대통령제입니다만은 네. 매번 집권 5년차가 이렇게 우울한 풍경으로 그 진행이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박기태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뭐 의장께서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정치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죠. 고명진 전 비서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현 청와대 정무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죠. 돈을 돌려받은 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네. 청와대를 떠나 있고요. 또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럼 당 내로 좀 볼까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일단은 이제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여파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런 여파와 관계없이 이번 쇄신의 결국 궁극적인 종착점은 공천이니까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어쨌든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공천,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미 비대위가 의결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그리로 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도 원하는 개혁 공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의적인 기준이나 이런 또 임의적으로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뭐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현 공천위원이나 비대위원들이 어떤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신뢰를 하고 믿으십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이미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특히 박근혜 그 위원장께서 이번 공천을 정말 역사에 남는 공천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비대위 의결한 바에 의하면 그 25% 현역 의원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그것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원칙이 발표된 바가 있고요. 또 전략 공천 지역을 20%로 해서 거기에는 참신한 인재들을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인재들을 공천을 하고 나머지 80% 경쟁이 있는 곳은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 국민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 상당히 잘 짜여진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공심위가 진행을 시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박형준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에 이번에 출마표를 던지셨는데 지금 영남 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역 물갈이 공천론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현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17대 때 공천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당시 그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이제 그 불출마를 유도하는 방식도 당시 최병렬 대표가 참 설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을 했고 그런 한편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일찍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뭐 중진을 뭐 일률적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세력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득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정말 시스템 공천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물갈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역 의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당내에서 끊이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친이 친박 문제였습니다. 과거 이제 딱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에 이제 당 주변이나 외부에서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공천 학살이었다. 이런 불만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돌아봤을 때 그 부분을 좀 인정하시는지, 혹시 또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오히려 또 불만을, 현재 공천위원이 친박계가 많은 것에 대해서 또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도 있고. 저는 18대 공천은 분명히 실패한 공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8대 공천 직전에 이 부산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의견도 전달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사실은 저도 역풍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나 그때도 공천심사위원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오랜 정당 문화 관행 속에서 공천권을 공심이나 당의 권력이 행사하는 이런 관행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공천을 행사하도록 하자는데 큰 혁신의 방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친이 친박을 지금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선출을 하면 친이 친박 갈등도 넘어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야권은 전부 하나가 되는데 여권은 갈갈이 분열을 하고 또는 서로에게 총질을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그게 이익이 돌아갈지는 뻔한 것이죠. 지금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 내뿐만이 아니라 당 바깥하고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현역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적대적인 관계로 몰고 간다든지 또는 청산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경준 수석이 더 잘하듯이 18대 총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천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천을 못 받으신 분이 친박계 의원분이 나가셔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나가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서약서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 서약을 안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경선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 경선을 하면은 법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탈당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만약에 그런 방식을 광범하게 동원하지 않으면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는 무소속 난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이 난립되면 현재 야당한테만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죠. 공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박형준 전 수석 그러면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 정부의 성공을 해서 여러 가지 틀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셨던 분입니다. 현 정부에서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새신파 의원들이고 당에서 MB정부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난 4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가장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세계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밑도는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그 윗도는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든지 동반 성장이라든지 공생 발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양극화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이런 구호를 만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양극화의 흐름을 막지 못한 그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 이런 거는 제대로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한미 FTA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는 단순히 정쟁이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가 통상국가가 되지 않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릴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뭐 박기태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상덕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현 정부의 틀을 마련하고 노력하는데 했던 분들인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용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MB 실세는 물러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정부에 몸담았다고 해서 네. 그 몸담은 사람 전체를 아직 역사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뭐 일괄 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분열을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에 의한 공천에 그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예. 또 이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네. 여기에 기준을 맞추고 총선 승리를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총선 그걸 승리.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단합입니다. 예. 지금 부산 분위기가 예전 18대 총선 출마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한나라당 의원 성향의 의원이 두 분이 나오셔도 두 분이 경쟁을 했는데 지금 부산 바람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곳에 문재인 이사장, 문성근 고문, 뭐 최고위원, 뭐 여러 가지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올해 부산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소속을 난립하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야당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그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냐에 대해서는 또 지역사회에서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문재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좀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아직 크게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무소속이 난립하게 되면 상황은 또 바뀌겠죠. 예. 그럼 부산 지역의 총선 승부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박형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몇몇 전략 공천 지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지역사회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전략 공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부산에서는 이 경선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아주 핫 이벤트로 해서 경선 내 어떤 지역사회 또 언론의 주목을 받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본선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분위기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에 제가 지금 뭐 때. 제 지역구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뭐 반 MB 정서도 있지만 뭐 청와대 출신이라 해서 크게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그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발전을 정말 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그런 차원에서 국정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네. 요구도 있습니다.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박형준 수석의 앞으로 정치 행보 그리고 좀 많은 거를 예상을 해보셨기 때문에 올해 총선 새누리당 몇 석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돼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정권 재창출을 정말 하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지역 발전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공천이 정말 그 비대위에서 약속한 대로만 진행이 되면 생각보다는 선전할 수 있다. 과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 과반이냐 아니냐 이런 의석수를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그건 좀 오만한 일이고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패배주의에 휩싸인 이런 어떤 분위기하고는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총선과 대선은 좀 연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총선에서 선전을 해야 대선의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석, 현 MB 정부의 큰 틀을 마련하고 이제까지 노력을 해오시고 이제 19대 부산 지역에서 총선을 나갑니다. 여러 가지 현 정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